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나 일본부설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비판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김태경의 역사 집략과 장재현의 대한강역고에서 일본의 신공여주 18년에 신라를 정복한 일과 수인주 2년에 임나부를 설치한 일 등을 모두 일본 서기에서 따와서는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의 역사 집략과 장재현의 대한강역고는 1905년 때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이때 일본의 근대사학을 신봉해서 그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임나 일본부설을 굉장히 칭송을 하게 됩니다. 김태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이웃집에 불난 듯 하여 역사의 내용이 밝아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일본 서기와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식민사학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인데요. 그 후로 나카미치오나 스다 소키치, 이나바 이야키치 등의 어떤 그 동경제대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에 의해서, 어용사학자죠. 어용사학자들에 의해서 식민사학의 틀이 잡히고, 나중에 이마니시 류나 조선사 편수의 소속 그 어용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식민사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나 일본부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신공 49년 369년입니다. 그 일본의 신공 왕후가 완전히 만삭의 몸으로 한반도 남부의 가라 7국을 평정하고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인데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한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북한학자죠. 김석경의 분국론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임나 일본부설이 바뀌게 됩니다. 인식이. 그래서 임나 일본부는 식민 통치 기관이 아니라 일본과 가야의 교육기관이다, 사신이다, 이런 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가야를 임나로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도 주류,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의 주류나 또는 일본 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임나가 가야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임나를 가야로 함으로써 아직도 한일 고대사 관계에 임나 일본부설이 변형된 형태로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비판을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공 18년은 신라 나해 니사금 4년이고 나해 당년에는 신라 사람으로서 압록강을 구경한 이도 적었을 터인데 이제 나해가 아리나래 압록강을 가리키며 거듭 맹세하였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며, 그러니까 신라 왕이 나해 이사금이 신공 왕후에게 신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록강을 가리키면서 이제 맹세를 한 건데 일본 서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신라 사람으로서 압록강을 구경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맹세를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인은 백제와 교통하기 이전 일본의 왕이죠. 황제이므로 백제의 옷들도 수입하지 못하던 때인데 수인 2년에 임나국 사람들에게 붉은 비단 200피를 주었다는 말이 정말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인 왕이죠. 수인 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옷도 수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붉은 비단 200피를 임나 사람들에게 하사를 했겠냐. 그 기록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본서기 수인 천황조에 나오는데요. 소나 갈비지에게 많은 상을 주고 붉은 비단 100피를 가지고 가 임나 왕에게 주게 하였다. 수인 왕이, 수인 천황이죠. 수인 천황이 붉은 비단 100피를 임나 왕에게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인이 길을 가로막고 그것을 빼앗았다. 그 두 나라의 원한은 이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수인 천황이 백제 왕에게 비단을 내렸는데 신라인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이때부터 원한이 생겼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라 백제가 마치 어떤 마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라 왕과 백제의 어떤 군사가 너무 적어요, 수가. 고작 뭐 몇십 명 또는 뭐 몇백 명, 요 단위로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뭐 신랑의 창가에 뭐 창을 세웠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작은,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그 간접 지배를 받는, 뭐 지금 한단국에서 이제 대마도라고 하는데요. 임나가 바로 대마도다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이 대마도 세 개의 섬을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대마도라고 하면 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일본서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제와 신라의 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신복이 되기를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라 백제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군영 밖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서약하여 지금 이후로는 길이 서쪽 번국이 되어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쪽 번국은 이제 변방의 서쪽을 지키는 뭐 제후국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이 이제 모화사상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김부식은 김춘추 치치원 이래 모화주의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니 그가 쓴 삼국사기에서 고주몽은 고신씨의 후예라 하였고 김수로는 김천씨의 후예라 하였으며 진화는 진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세운 것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이나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를 모두 당시의 인식으로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옥고 신씨나 소금천 씨도 사실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신씨 배달의 통치를 받는 뭐 구려인이죠, 구려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신채호 선생은 이 고신 씨나 소금천 씨를 이 중국의 시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신라의 전신이죠, 사로국 전신인 진안이 중국 진나라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가 이 김부식입니다. 말이나 피나 뼈나 종교나 풍속 등 어느 한 가지도 같은 데가 없는 중국인들을 우리와 동종으로 봐서 말살에 쇠살을 붙인 식의 어림없는 붓을 놀린 후로 그 편견을 갈파한 이가 없었기 때문에 삼국사기가 이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표준서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여의 종족계통이 분명하게 못하게 되어 드디어는 조선사의 어두운 위치가 어두운 구석에 놓여지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의 주 종족은 부여족인데 이 고조선을 계승했다. 그래서 고조선이 부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국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고조선 다음으로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3조선서를 세우고 그리고 3조선 뒤에는 한무제가 서들어와서 군현을 설치한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국통의 맥이 지금도 이제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족은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넘어갔다, 계승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중국인들을 우리의 어떤 시조로 붙이고 역사의 맥으로 붙이고 이 부여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1403년에 권근, 하륜, 이첨 이 세 사람이 쓴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동국사략부터 이제 조선 초에 이 동국사략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사대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남사만이죠. 남사만에서 백제가 나중에 이제 세워지는 마한 사람들은 기자의 후예다. 그리고 진안, 신라가 이제 나중에 신라가 되죠. 진의 유망민이다. 그리고 변한,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 출자 불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냈습니다. 이 동국사략에 따르면은 우리의 조상은, 그러니까 남사만, 지금 한반도 남부죠. 남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은 뭐 경상도면 예를 들면 중국의 진나라 사람의 후손이고 전라도, 충청도 쪽은 기자, 중국 기자의 후예이고 또 변한, 이쪽이 경상남도, 부산 쪽이죠. 이쪽은 출자 불명, 뿌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국사략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이 없는 거죠. 근본이.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지 조상도 모르는 놈, 지 부모도 모르는 놈, 이게 가장 심한 욕이죠. 근데 그렇게 쓴 거예요. 이미 1403년에. 그래서 1편 마지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편, 정말 조선상국사의 엑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두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